네, 우리는 모두 파이터다의 황진규입니다. 네, 주짓수 블루벨트 이종혁입니다. 네, 이번에 리뷰해볼 시합은 어떤 시합인가요? UFM 147 마스비달 대 데런틸. 불쌍한 데런틸이 또 뒤로 갔어. 다 데런틸 대 마스비달이라고 했는데 리뷰니까 스포죠, 나름 스포.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진짜 정말 흥미로운 시합이었어요. 근데 이게 매치가 성사된 것도 조금 의아하네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왜냐면 데런틸이 경기할 당시 랭킹이 꽤나 높았거든요. 그리고 마스비달은 10위권 밖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근데 어쨌든 그렇게 둘이 경기가 성사돼서 경기를 하게 됐는데, 뭐 사실 마스비달은 뭐 누구한테도 그렇게 뭐랄까 기가 눌리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항상 경기를 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경기가 펼쳐질 것 같고 예측이 좀 잘 안 되고, 물론 그 마이야한테는 처참하게 지긴 했지만 마이야 이외의 경기에서는 그렇게 쉽게 접은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마스비달이 사실 데런틸한테 그 매치메이킹을 주기는 약간 그렇잖아. 근데 그게 보니까 뭐 그 업계에서 소문 들어보니까 그 알라야 킨타전에서 라이트급으로 붙었을 때 거의 판정이 문제 있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도 그거 살짝 편파가 마스비달이 이긴 네, 거거든요. 그런 얘기가 많았죠. 많이 해줘도 2대1로 스프릿으로 마스비달이 이기는 건데 그 알라야 킨타 손들어줬었거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근데 그 마스비달이 또 되게 쿨하게 나갔다. 우리는 막 열받잖아. 그러면 그쵸. 근데 마스비달이 막 어떻게 했냐면 그냥 제스처가 말도 안 된다고 그러면서 그냥 웃으면서 나갔거든. 그냥 그거 만까지 해주려고 한 붙여줬다는 얘기도 있더라고. 어쨌든 마스비달은 뭐 근데 꼭 그거를 그렇게 뭐 5판이나 편파 판정으로 했다고 해서 데런틸급 정도 되는 챔피언전 했던 애들하고 붙여주는 건 아니고 그 정도의 매력적인 파이터잖아. 데런틸하고 마스비달하고 붙으면 재밌겠다라는 재밌겠다. 생각이 딱 드네요. 완전 압도적으로 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안 들잖아. 멋진 타격 공방을 예측할 수 있었죠. 상대방 이름만 딱 들었을 때 마스비달 데런틸. 난 너무 재밌었어. 그 대박이겠다. 챔피언전 아니었는데도 엄청 보고 싶었어. 기대됐었어. 근데 실제로 두 선수가 쓰니까 마스비달도 사실 그렇게 작은 선수가 아니거든요. 마스비달은 웰터 라이터 왔다 갔다 했어요. 네, 근데 한 체급에서만 뛰는 것도 어쨌든 아니고. 키나 리치나 했을 때 웰터에서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잖아요, 키가. 80 한 2, 3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확실히 데런틸이 엄청 엄청 크지 데런틸은. 진짜 얘는 안 되겠다. 진짜 그냥 엄청 올라가야겠다는 크지. 생각이 들 정도로 체급 차이가 꽤 나 보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되게 저는 마스비달이 멋있는 게 체중차가 꽤 많이 났을 거거든요. 근데 정말 빼지 않고 그냥 무조건 맞불로컨 뭐 뒤로 전혀 빠지려고 하지 않고 그냥 거침없이 공격을 들어가더라고요, 마스비달이. 좀 그 모습이 되게 멋있었고. 근데 이제 데런틸한테 이제 1라운드 아마 초반이었을 거예요. 1분도 안 됐을 때 시작하자마자 한 뒷손한테 딱 맞고 응. 쿵 엉덩이 찍고서 이제 그래플링으로 갔다가 뭐 거기서 이제 위기 탈출하고서 다시 타격 공방을 벌였는데, 좀 제가 봤을 때 인상 깊었던 점은 마스비달의 미들킥을 거침없이 차더라고요, 그냥 데런틸 상대로. 그리고 펀치도 거침없고 이러다가 한 대 맞아서 그렇게 된 상황이면 위축될 수 있잖아요. 뒷손 딱 맞고 뒤에 엉덩방을 찍을 정도면은. 근데 그거가 언제 그랬냐듯이 미친 듯이 또 몰아붙이는 거예요. 미들킥으로도 엄청 많이 적중했고 해서 와, 이 뭐지, 사이즈도 이렇게 작고 1라운드에 위기도 한번 겪은 선수가 전혀 개의치 않고 막 그냥 싸우는데, 와, 그래서 보고서 되게 멋있었고. 그리고 마스비달이 이제 나이가 꽤 많아요. 30대 중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데런틸은 떠오르는 신예잖아요. 젊은 친구고. 이제 그런 면도 있었을 텐데 그건 것도 다 무시하고서 되게 거침없이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 보고 되게 너무 멋있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매력 있는 파이터요. 네, 되게 마스비달도. 매력 있어요. 전혀 쫄지 않고 좀 더 상남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야수성도 좀 있는 느낌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마스비달이 왜 매력적이라고 사람들이 느끼냐면, 저는 예전에 이종격투기 시절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종합격투기가 아니라 이종격투기 시절이 있었는데, 이종격투기 시절에 많은 선수들이 MMA에 대해서 적응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MMA에 대한 이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격, 레슬링, 그라운드 그 세 개를 자유자재로 연계하는데 적응을 하지 못하고 그냥 역사의 뒤안길로 그냥 쳐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그냥 추세는 뭐냐면 MMA 자체를 이해해야 된다. 트레이닝도 타격, 레슬링, 주짓수를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균형 있게 잘 배합해서 훈련을 해서 말 그대로 운동 선수가 애슬릿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잖아. MMA 선수, 애슬릿, 운동 선수로서의 자질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한동안 그 방향으로 저는 쭉 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대해서 어떤 분위기가 됐냐면 그냥 되게 전형적인 싸움들이 많았어. 타격 잘하는 애들은 타격으로 하고 주짓수 잘하는 애들은 주짓수, 레슬링 잘하는 애들은 레슬링 잘하는 대로 하고 그 중에서 균형점을 찾다가 못 맞힌 선수들은 지는 선수들은 지고 이기는 선수들은 이기고. 그러니까 그게 뭐 없다기보다는 예외성이 좀 줄어들었다고 해야 되나? 초창기에 이종격 투기는 막 예외성이 너무 많았잖아. 변수도 그렇죠. 많고 거기서 막 더 역동성을 느끼기도 했잖아요. 다이나믹한 면들을. 근데 이제 그게 안 되고 선수들이 어느 정도 다 평준화가 되고 기술적으로 평준화가 되니까 그 상태가 어느 정도 고착이 지금도 나는 그 상태라고 보거든. 그냥 MMA 선수로서 길러지고 훈련되는 건데 마스비달은 어떤 느낌이냐면 원래 마스비달이 그 스트리트 파이터 출신이에요. 아 그렇죠. 원래 킴보랑 스트리트, 원래 스트리트 파이터 출신이에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그 말하면은 이종격 투기 시절인 거예요. 이종격 투기 선수인데 현대 MMA를 할 수 있게 적응한 선수 같아. 왜냐면 레슬링 테이크다운 디펜스나 그라운드에서 움직임 보면 이해하고 있어. 아 이해하고 있어요. MMA를 이해하고 있어. MMA를 이해하고 있는데 스타일이 그냥 운동 선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번에 싸움도 저는 어느 지점에서 흥미로운다고 봤냐면 이게 운동 선수랑 싸움꾼이랑 싸움 같았어요. 운동 선수랑 진짜 격투기 선수랑 싸움꾼이랑 시합하는 느낌이었거든. 그걸 언제 느꼈냐면 데런틸이 되게 잘했어요. 왜 잘했냐고 느끼냐면 데런틸이 왼손잡이고 마스비달이 오른손잡이에요. 물론 마스비달은 스위치하지만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고 데런틸이 킥보다 펀치 위주로 풀어요. 복싱에 더 많이 치우쳐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왼손잡이하고 오른손잡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앞발이 상대방 앞발보다 바깥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래서 딱 뒷손이 보이거든요. 뒷손 뒷발이 딱 보이는 각도가 돼요. 앞발이 상대모드 나와 있으면 초판에 딱 걸렸잖아요. 왜 걸렸냐면 데런틸 앞발이 바깥에 있는 상태에서 그냥 왼손 뒷손을 쭉 뻗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각도가 턱에 딱 걸리는 각도가 들어오니까 제대로 맞고 쿵 앉아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 1라운드하고 2라운드 초중반까지만 해도 그 앞발 잡는 거 이게 진짜 잘 잡는 거예요. 데런틸이 처음에 말렸거든. 그 뒤로도 계속 발렸어요. 원투나 이런 거는 계속 들어왔어. 각도가 딱 앞발을 잡고 들어오면 실제로 공격할 수 있는 각도가 잘 안 나와요. 복싱을 예를 들면 복싱 선수랑 싸움꾼이랑 싸우면 복싱 선수가 이겨요. 왜냐면 할 줄 알기 때문에 그 각도에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가장 유리한 각도에서 서서 때릴 수 있느냐를 알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렇게 끝날 것 같은 거야. 그렇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 왜냐면 이거 실력 차이 너무 많이 나는데 앞발 너무 잘 잡고 각도 너무 잘 잡고 거리 잘 잡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끝나버릴 줄 알았어. 왜냐면 그런 스파링 너무 많이 봤거든. 체육관 다니면 막 동네에서 좀 뭐 논다 이런 사람들 체육관 와가지고 스파링 하자고 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럼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 선수들하고. 선수들을 뭐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냥 그렇게 끝나겠구나. 마스비달은 그냥 그렇게 끝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특유의 그 싸움꾼 기질로 돌파를 해버리더라고. 이게 막 스위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었냐면 사실 앞발이 잡히면 각도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몸을 뒤틀어가지고 각도를 만들어내더라고. 보통은 앞발을 잡으면서 때려야 되거든요. 같이 앞발 싸움을 해야 되거든. 근데 마스비달은 그게 아니라 앞발은 잡혀 있어. 앞발은 잡혀 있는데 몸을 뒤틀어가지고 펀치 각도를 이렇게 그 느낌이 드는 거야. 이게 그냥 진짜 싸우는 거야. 그런 펀치 몇 번 있었던 것 같아. 그냥 이게 뭐 시합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어. 그럼 난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거야. 이 각도에서 내가 때릴 수 있는 각도를 찾아낼 거야. 그러니까 동물이 반응한다고 해야 되나? 동물이 그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최대의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나왔던 KO 펀치 있잖아요. 그것도 뭐냐면 데런틸이 거리를 잘 재고 있었어요. 근데 왜 맞았냐면 배운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원 스텝이나 투 스텝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안 돼. 왜냐면 훈련돼 있으면 만약에 내가 리치가 더 길고 거리를 잘 잡잖아. 근데 상대방이 그러면 거리를 깨고 들어오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한꺼번에 쑥 들어오거나 아니면 탕탕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리듬에 운동선수, 격투기 선수는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이면 나도 뒤로 빠져서 안 맞거나 아니면 그것까지 파악하면 그냥 뒷손으로 카운터로 나와서 딱 맞아버려요. 근데 마스비달은 어떻게 했냐면 우다다다닥 뛰어들어가지고 있잖아. 우다다다닥 뛰어들어가. 근데 정말 그때 신기한 게 마지막 임팩트 때는 그 뒷발이 딱 축을 맞추고 있었어요. 그때가. 근데 그 전에는 우당탕탕 들어가는 거였어. 처음에 싸우는 것처럼. 이거가 원래 전형적인 스텝인 줄 알고 아니야, 되돌려봤어요. 아니야 스텝 없어. 그냥 갑자기 뒷발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약간 슈퍼맨 펀치도 아니고 약간 이상하게 거리를 훅 좁히더니 그러니까 엇박을 쪼갠 거예요. 굳이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박자를 쪼개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박자를 쪼개려고 기술적으로 연습했다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그 동물처럼 반응하는 거 있잖아. 그냥 들어갔다가는 계속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다른 식으로 해서 때리고 싶은데 백미는 뭐였냐면 우당탕탕 들어가는데 때리는 순간에는 내 중심이 잡혀 있다는 거야. 임팩트가 딱 맞았어요. 제가 막 그 어떤 느낌 드냐면 막 치타나 포유동물들이 잡으러 가다가 막 옆으로 너무 빨라가지고 막 구부를 때 있거든. 알아요? 자기 스피드가 너무 빨라가지고 막 구부를 때 있어. 그러니까 구르는데도 딱 이게 그 순간에는 딱 문다. 목딱 몸은 구부르는데 몸은 구부르는데 이빨은 무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멋있게 보이고 이런 거 상관 안 하는 거야. 사실 그쵸. 운동회 선수들은 그게 탁탁 쪼개서 거리 들어가고 한꺼번에 원스텝에도 탁 들어가고 이게 멋있어 보이거든. 그게 아름다워 보이거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해요, 일부러 더. 근데 마스피달은 그런 거 없는 거야. 그냥 왕탕탕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그 거리가 어이없이 좁혀져서 어이없게 끝났잖아요. 어. 근데 그 이유가 다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측을 전혀 하지 못한 상황에서 거리가 좁혀졌고 예측하지 못한 펀치가 또 들어와서 바로 그치. 그냥 그치 그 아까 못 본 거지. 못 본 거지. 그런데 그게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그게 어려워. 그냥 우당탕탕 들어갈 수는 있어. 아니 실제로 그 말했잖아요. 동네에서 막 힘께나 쓴다는 사람들 체육관 온단 말이야. 그럼 막 스파링 해요. 그럼 별로 스파링을 해줘도 긴장이 안 되는 게 리듬이나 타이밍이나 이런 건 좀 생소할 수 있거든. 왜냐면 배운 선수가 아니니까 전혀 변칙적으로 나올 수 있잖아. 근데 왜 걱정이 안 되냐면 그게 우당탕탕 변칙적으로 들어와도 때릴 때 자기 중심이 없어. 아 그러니까 임팩트가 임팩트가 없어. 맞아도 그러니까 뭐 별로 위협적이지가 변칙적이기만 할 뿐 그걸 맞아서 내가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 그래서 되게 마음의 여유가 생겨. 힘이 세도. 근데 이 마스비달은 그냥 우당탕탕만 하는 게 아니라 우당탕탕 들어와서 자기가 때릴 때는 그 야수가 칵 물어서 가는 것처럼 어떻게 동물 같았어요. 진짜. 그러니까 동물처럼 싸우는 거야. 그래서 그거 보니까 사실 데런 틸이 1라운드 끝날 때까지는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어. 왜냐면 계속 자기가 앞발 잡으면서 리드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해. 아 이거 얘가 할 게 없다 이제. 근데 저는 데런틸이 좀 한계점이 보였던 게 뭐냐면 데런틸이 사실 여지껏 사이즈빨이 엄청 컸던 선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스티븐 톰슨 전도 졌다고 보거든요. 저는 데런틸이 거기다가 또 체중도 못 맞췄어.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스티븐 톰슨이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항상 데런틸은 공격이 거리를 좁혀서 원투밖에 없어요. 제가 본 공격으로. 그게 후극성이 약해. 네, 그러니까 콤비네이션이나 킥 이런 거가 되게 어설프고 좀 부족해요. 근데 반면에 마스비달은 계속 그냥 공격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스타일인 것 같았어요. 근데 그렇게 두 선수를 딱 비교해 보니까 한 명은 미들킥이다 펀치다 뭐다 막 다 섞어서 하는데 데런틸은 앞뒤로 그냥 전진 후진만 밟다가 좁혀서 원투 아니면 뒷손으로 또 이렇게 딱 하는 건데 근데 저번에 우들리 전부터 그랬는데 데런틸이 거리를 좁힐 때 가드가 자꾸 내려가요. 허리춤 내려온 상태로 좁혀서 펀치를 들어가다 보니까 우들리한테도 카운터 제대로 먹고 끝났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사실 마스비달 전에도 그렇게 손이 좀 내려온 상태로 노가드식으로 들어오다가 몇 번 걸렸어요. 많이 걸렸어. 두세 개인가 걸렸어. 네, 그래서 공격 루트가 너무 이제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데런틸은 힘들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스타일이 간파당하면 쉬워지잖아요. 그렇다고 데런틸이 뭐 레슬링을 섞어준다든가 뭐 이렇게 스타일을 바꾸려면 또 금방 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번에 확실히 마스비달이랑 하는 거 보니까 아, 공격하는 그런 콤비네이션이나 그런 방향성이 되게 제한적이고 기술이 왜 이렇게 요거밖에 없지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원투가 너무 집중돼 있는 거는 거의 맞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사실은 데런틸은 예전에 인터뷰에서 봐도 그런 얘기 예전에 많이 했었거든. 나는 미들급에서 뛰는 라이트 헤비급 선수라고. 데런틸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되게 자랑스럽게 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내가 자랑스럽게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 한편으로는 너희들이 내 피지컬 감당할 수 있어? 너 이거 감당할 수 있어? 너희들이? 웰터 라인 애들이 너 이 정도 크 사이즈 애들 감당할 수 있어? 그 사이즈에 대한 그 믿음? 자신감이 너무 큰 거예요. 나이도 젊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원투 나는 이제 사이즈가 크니까 사이즈가 크면 확실히 원투는 좋거든. 그러니까 원거리에서 팍팍 찔러 넣을 수 있으니까. 그럼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 세로니도 그렇게 간 거잖아. 세로니도 그 원투 맞고 정신 못 차린 거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그 피지컬 빨 때문에 더 뭐라 좀 공격 루트의 다양성, 컨비네이션 이런 것들이 할 필요를 못 느낄 수도 있나 그거. 그렇지. 뭐 해야 돼.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코치진의 잘못일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것들을 계속 장착을 해 나가야 되는데 존슨슨이 뭐 그 약했다 뭐 했다 욕 먹지만 나는 그 지점은 높이 평가하거든요. 자기가 무조건 이기지만 매번 다른 전략으로 다채로운 공격 루트로 엄청 많이 준비해서 나와. 그거는 나는 진짜 평가하거든요. 데런틸은 약간 그런 거는 좀 약한 게 사실이지. 그래서 데런틸이 강할 때쯤이 보면은 그렇게 스텝이 살고 사이즈가 살아서 상대 선수가 점점 뒤로 밀리다가 체력이 패스 빠질 쪽에 때. 밀리면서 위협적인 상황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마스비달은 그걸 알았는지 웬만하면 뒤로 밟지를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냥 미들킥을 끊어버리고 자기가 전진해서 들어가고 그래서 사이즈도 차이가 확연히 나는데 그거 보고서 와 이 친구는 진짜 야수성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경기 끝나고 경기 한 경기를 더 쪘잖아요. 마스비달 선수는. 인터뷰 중에 누가 시비 걸어 두들폈잖아. 괜히 야수가 아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서 진짜 이 친구. 동물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마스비달은 진짜 그게 매력적이에요. 아까 말했지만 어쩌면 그 UFC에서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마지막 이종격투기 선수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럴 수 그 있겠다. MMA 선수라고 생각이 안 돼요. 그 움직임이나 그 변칙적인거나 투박한데 뭔가 정교한
투박하지만 통하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진짜 그러니까 변칙적이에요. 근데 그게 변칙적인 거를 훈련하는 선수들도 있거든요. 상대에 맞춰서 상대가 이렇게 할 거니까 이번에는 좀 변칙적으로 이런 걸 연습해서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근데 마스비달은 그런 변칙이 아니라 진짜 그 임기응변 그 순간순간의 동물적인 반응으로 대응해 버리는 거예요. 길거리 파이팅 스타일이 MMA에 맞춰진. 그러니까 진짜로 스트리트 파이팅을 하다가 보통 99%는 실패거든. 스트리트 파이터 하던 애들이 UFC 레벨의 선수들하고 경쟁할 수 없어요. 저 유명한 선수 킴보가 있었잖아요. 그거 킴보가 좀 터졌잖아. 예, 길거리 영상 보면은 거의 뭐 그때 뭐 장난 아니었는데 이종격 특기 선수 중에도 약간 이류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졌잖아요, 그 압도적으로. 그래서 이게 안 되는구나. 안 되지. 근데 이제 마스비달 같은 캐릭터가 이제 잘 이렇게 뭐라 진화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나는 그런 선수들 보면 매력적이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루트를 밟지 않고 분명 히 훈련도 다르게 할 거예요. 훈련도 그렇게 막 정해진 막 아침에 뭐 하고 뭐 저녁에 뭐 주짓수 하고 뭐 오후에 종합격투기 훈련하고 그렇게 안 할 것 같아. 그냥 자기 순간순간 자기가 반응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그 얘기하되 자기는 싸우고 싶다고. 자기 싸움이 좋다고. 그래서 즐기는 거야. 그러니까 길거리 파이팅 하고 다녔겠죠. 그런 거 보면 또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스트리트 파이팅 했던 사람, 스트리트 파이팅이 주는 긴장감, 압박감과 그 실제로 아무리 MMA가 싸움에 근접한 스포츠지만 어쨌든 시합이잖아. 규칙이 있는 시합이 주는 그 압박감이 난 좀 다르다고 보거든. 마스비달 그 스트리트 파이팅 영상 찾아보면 체격 차이 많이 나오는데도 그냥 때려 싸워. 분명히 좀 큰데 자기보다 커. 근데 그냥 손에 붕대 하나 두르고 두드려 패는 거야 맨손으로. 그러니까 그 정도 압박감이 있으니까 그 전에 마스비달이 전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사실. 그때 초창기에 벤 샌더슨한테도 졌어요 2대1로. 벤 샌더슨한테도 지고 뭐 그 지고 이기고를 반복을 했지만 늘 그러니까 이런 생각 해보는 거지. 이게 시합이 아니라 all or nothing이야. 죽거나 이기거나인 진짜 싸움이었으면 전 마스비달 다 이겼을 것 같거든. 근데 그걸 점수를 매기려고 하니까 3라운드 안에 점수를 끊으니까 당연히 이제 저렇게 저쪽으로 반대쪽으로 갈 때가 있지만 그런 느낌 많이 들어요. 제일 흥미로운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다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실제 성격도 그런 느낌이에요. 그 성격이 그러니까 파이팅 그렇게 스타일처럼 성격도 되게 쿨하고 야수 같고 그런 느낌. 진짜 싸움을 즐기는. 그거 하고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쿨하고 막 상남자다 이러면 세로니 생각 많이 하잖아. 근데 세로니는 스타일 많이 하면 생각 엄청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수싸움하고 수싸움 엄청 많이 하고 그 뒤쪽으로 가면 셋업을 1라운드에 셋업을 엄청 많이 깔아놔요. 그러니까 그게 상남자라고 하지만 막 카우보이고 막 자기 막 상남자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머리를 엄청 많이 써요 세로니는. 근데 마스비달이 진짜 또라이인 거야. 진성 또라이인 거야. 그냥 얘는 몰라 씨발 나 그런 느낌 받았어. 갑자기 이런 생각 드는 거야. 막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상태에서 앞팔을 잡고 왼쪽 타이밍을 잘 보고 막 기술적인 것들을 막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마스비달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몰라 씨발 그냥 상대면 할 거야 나. 몰라 씨발 뭐 어쩌라고. 그냥 내가 상대면 그때 맞춰 때릴 거야. 때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때려 눕히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상황에 맞춰서 나 할 거야. 그러면서 사실 데론틸도 몇 대 맞으면서 그 일반적이지 않은 공격 패턴에 맞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당황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데런틸 정도 사이즈 되면 미들킥은 별 그거 없었을 거야. 오히려 앞면에 몇 개 들어간 게 당했을 거야. 거리를 좁혀졌을 때 훅 많이 맞았거든. 그거 보면 마스비달은 되게 매력적인 파이터인 것 같아요. 좀 드물어. 그런 캐릭터의 선수가 보이지 않아요. UFC 정도 레벨의 선수 중에는. 근데 갑자기 그 경기 생각났어요. 마스비달이랑 스티븐 톰슨이랑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사실 마스비달이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때 스티븐 톰슨이 자기 딱 스타일로 자기만의 승리 방정식으로 딱 이겼는데 그때도 사실 뭐 KO가 나거나 이런 건 아니고 판정이었으니까 그 경기가 생각나고 딱 두 경기 생각나네요. 그러니까 스티븐 톰슨한테는 타격으로 좀 많이 제압을 당했고 두 번째는 이제 데미안 마이아한테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 정도 장인급한테는 어렵지. 어떡할 거야. 그 길거리 파이팅이 한 게 다행인 거는 데미안 마이아급 정도 장인은 길거리 파이팅이 안 나온다는 거야. 그냥 그게 굉장히 다행이지.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뭐 항상 이기는 시합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자기가 그 매력. 나는 매력이 중요하다 생각해. 그냥 매력이 있으면 되지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돈이 있어. 딱 한 시합을 보러 갈 수 있어. 데미안 마이아 시합이랑 마스비달 시합 누구 보러 갈 거야? 누구 티켓 살 거야? 당신 주짓대로잖아. 누구 시합? 주짓대로니까 마스비달. 그런 게 난 중요하다 보는 거지. 꼭 돈이 중요한 건 아닌데 그 사람의 매력이 있는 기대되고 보고 싶고
그리고 마스비달도 뭐 타이틀전 줄 거면 주고 나는 뭐 아무나 그쵸, 붙여줘라. 항상 그런 캐릭터지. 아무나 붙여줘라 그냥 다 싸운다. 그치, 와 그런 진짜 그 캐릭터지. 점이 참 진짜. 그렇게 하면 다음 시합도 되게 많이 기대될 것 같고 마스비달은 이번에 생각하니까 이번 데런티라고 딱 시합을 요약하면 그거였어요. 격투기 선수하고 싸움꾼이 싸울 때 싸움꾼이 어떻게 하면은 프로 선수를 이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합이었다고 생각해요. 마스비달하고 데런티는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